예, 지금 저희 그 지표들을 살펴보고 계십니다. 지표들을 살펴보고 계시고요. 현금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의 지표를 좀 보는가, 그 관점에서 좀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냥 더하는 것은 뭐 현재 가치상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 게 그럼 그 문제점을 해결하자. 즉 현재 가치화해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이제 덧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MPV라고 하는 지표, 요거를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좀 볼 수 있는 또 지표입니다. IRR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 투자부서에서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이 MPV라고 하는 지표도 굉장히 선호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입니다만, 그보다 오히려 더 좀 물론 뭐 건 바이 건으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좀 많은 분들이 좀 더 선호를 하시는 지표가 좀 IRR이라는 지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IRR이라는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뭐 관련되는 뭐 숫자 사례도 있습니다만 저희 그냥 엑셀로 보고 있는 그 숫자로 그냥 그렇게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 과감하게 얼마 안 됩니다만 과감하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IRR로 가게 되면 IRR은 설명할 조금 이제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먼저 뭐 수학적인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뭐 개괄적인 좀 쉬운 의미가 뭐냐, 그다음에 어떻게 산출은 좀 이루어지는가, 뭐 또 산출상 이슈는 뭐가 있는가, 다소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순서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RR은 의미를 저희가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첫 번째로 좀 이해할 부분은 수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의미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면 IRR, 뭐 Internal Rate of Return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제 이거의 즉 IRR의 수학적인 의미는 기대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뭐 한마디로 해보면 캐시 인플로의 현재 가치죠. 그 다음에 기대 현금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그러니까 캐시 아웃플로의 현재 가치,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수식으로도 표현해보면 CIF의 현재 가치와 COF의 현재 가치를 일치하게 해주는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게 IRR의 개념입니다.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한 줄 요약을 해보면 인플로우의 현재 가치와 아웃플로우의 현재 가치를 동일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한 줄 요약을 해보면 MPV를 0으로 만든다는 얘기죠. 즉 M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얘기하는 게 바로 IRR의 수학적인 의미가 됩니다. 뭐 알듯말듯한 이제 그런 의미죠. 말 그대로 수학적인 의미이다 보니까 알듯말듯한 의미인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의미 자체가 별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주 쉬운 이제 숫자 사례부터 좀 보신 다음에 또 좀 더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주식에 투자한 뭐 복잡한 현금 흐름이 아니라 주식에 투자하는 현금 흐름을 이제 사례로 들고 있는데요. 근데 미리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사실 주식이 아니라 주식이라고 하는 팔을 쓰고 있는 채권입니다. 채권의 현금 흐름이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이제 이 주식에 대한 투자비가 매입 비용은 100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입 비용은 100원이고 그다음에 총 투자 기간은 저희가 2년간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이 주식은 처분을 할 예정인데요. 근데 이제 처분 중간중간에 처분하기 전에 배당이라고 하는 게 매년 연말 10원씩 이렇게 예상되어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년 후에 엑시트하는 금액이 또 주어져야 될 것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뭐 1기 말은 어차피 갖고 있을 것이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는 숫자이고 2기 말에 예상되는 주가는 1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가 되게 복잡한 것 같습니다만 결국은 지금 100원 주고 사서 따박따박 10원을 받은 다음에 2년 후에 이제 100원에 처분하는, 거의 채권을 들고 있다가 처분하는 또는 상환을 받는 그런 현금 흐름과 완전히 동일하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시계열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0시점, 1년 후, 2년 후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금 흐름을 이제 반영해 보면 마이너스 100원, 마치 투자비처럼 마이너스 100원, 그다음에 1년 후에 10원이라고 하는 이제 배당, 그다음에 2년 후에 10원이라고 하는 배당과 그다음에 엑시트하는 금액을 저희가 100원으로 가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110원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네, 이 현금 흐름이 이제 주식의 탈을 쓰고 있는 채권의 현금 흐름,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채권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투자 자산의 이제 현금 흐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저희가 IRR을 논하기 전에요. IRR을 논하기 전에 아주 그냥 심플하게 그냥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 주식은 채권이라고 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자, 이 주식은 연간 몇 프로의 수익을 갖고 있는 그런 자산일까요? 이 자산은 연간 10%의 수익을 우리한테 주고 있죠. 아까 저희가 채권이라고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이라고 해서 너무 헷갈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액면 10%짜리 이제 채권을 100원에 그냥 산 그 캐시플로우랑 동일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100원 투자해서 1년 후에 10원 받고 2년 후에 10원을 받는, 그다음에 이제 원금 이제 100원을 이제 회수받는 그 현금 흐름이 될 겁니다. 즉 이 이제 투자 자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즉 이 투자 자산은 수익률이 10%짜리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저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냐면 이 MPV를 0으로 맞춰주는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죠. 즉 부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1 더하기 R로 한 번 나눠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1 더하기 R로 두 번 나눠준 거, 요게 MP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이퀄 0을 만들어주는, 이것 이퀄 0으로 만들어주는 이 할인율이 얼마인가를 나타내는 게 바로 IRR의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수학적인 이제 그러니까 수학적인 의미로는 되게 복잡하게 MPV를 0으로 맞춰주는 할인율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투자한 자체가 몇 프로짜리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여주는 게 사실은 IRR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IRR의 기본적인 의미 자체는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수익률이 몇 프로짜리다, 요거를 좀 보여주는 숫자가 될 건데요. 그러면 또 좀 이야기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 가장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이 IRR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실무적으로 굉장히 선호가 많이 되는 지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어떤 투자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뭐 차장님 또는 과장님, 이 투자안이 지금 뭐 A라는 이제 투자안이 있고 뭐 B라는 투자안이 있는데 이를테면 그 A, B에 대해서 비교를 할 때 MPV를 갖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이제 A는 MPV가 5억 3천짜리입니다. 또는 이제 B는 MPV가 뭐 마이너스 이제 4천짜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IRR은 굉장히 직관적인 수익률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는 이를테면 15%짜리입니다. B는 뭐 1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수익성 그 자체를 이제 표현하는 게 IRR이다 보니까 훨씬 더 이제 이 투자안의 특징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서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뭐 IRR에 대해서 뭐 기본적인 의미들, 그리고 뭐 실무적으로 왜 많이 쓰는 이제 지표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개괄적인 의미만 파악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는 실무 강의입니다. 실무적으로 이제 내가 정말 이 숫자를 뽑아야 되는 담당자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다시 이 숫자로 돌아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캐시플로우를 이렇게 뽑아놨습니다.
캐시플로우를 뽑아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나한테 IRR을 뽑으라는 특명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바를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게 되면 결국 이제 1 더하기 R을 한 번, 그 다음에 1 더하기 R을 두 번, 1 더하기 R 세 번, 다소 반복입니다만 기재해보겠습니다. 5번. 이거를 다 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더한 거를 좀 제가 빨리 쓰면 다음 페이지로 확 좀 넘어갈 때가 있어서요. 조금 차분하게 이렇게 0. 이걸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 얼마인지를 저희가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어떤 산식, 방정식을 통해서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무슨 오차 방정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해법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정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식은 이른바 시행착오법을 쓸 수밖에 없겠죠. 시행착오는 이제 미세하게 숫자를 막 넣어가면서 답을 찾는 과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1을 넣어보니까 안 되네. 그러면 0.1 아니고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0을 띄우는 값을 찾는 과정이 될 건데요. 0.09를 넣어볼까? 안 되네. 0.098을 넣어볼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조금씩 이제 바꿔가면서 0이 나오는 값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IRR의 해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보신 바와 같이 이거는 사람이 할 수는 직접 이걸 노가다를 막 수백 번을 해서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게 사실은 IRR이다 보니까 사람이 구할 수는 없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그럼 사람이 구할 수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다시 엑셀을 등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의 도움을 받아서 엑셀이 우리 대신에 노가다를 이렇게 하도록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사실은 좀 다행인 게 제가 뭐 MS의 어떤 뭐 전혀 큰 적이 없습니다만 뭐 복잡한 프로그램을 쓰지 않더라도 엑셀 정도만 잘 써도 여러 가지를 좀 다양하게 사실은 저희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 이제 쓰는 함수가 바로 IRR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이제 함수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목 모델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요 이제 캐시플로우 자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엑셀이 이제 똑똑하게 우리 대신에 노가다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막 숫자를 넣어가지고 이 값들 이렇게 쭉 이렇게 링크한 값에 MPV가 0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노가다를 엑셀이 대신 해주는 거죠. 시간도 많이 안 걸립니다. 이게 그냥 딱 엔터를 치게 되면 엑셀이 이렇게 값을 뽑아줍니다.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혹시나 오류가 있나 지금 소수점을 이렇게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색깔을 검색으로. 자, 그래서 이 현금 흐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치화된 현금 흐름이니까 실제 산출된 현금 흐름은 이걸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도 그냥 테두리만 이렇게 표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 산출된 이제 현금 흐름이죠. 이렇게 해서 7.0% 뭐 더 수점을 하면 뭐 수점이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7%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가 나왔다. 그 다음에 대한 좀 이야기를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R은 정말 한번 이제 손대기 시작하면 이제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요. 자, 그러면 MPV와 같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렇게 지금 이제 초록색으로 뽑아놓은 숫자가 MPV의 개념이었습니다. 어떻게 산출했느냐면 캐시플로우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 즉 0시점에 마이너스 100원, 1시점에 30원, 2시점에 20원 등등 이렇게 캐시플로우를 뽑아놓은 것과 그 다음에 요 놈도 테두리를 한번 쳐보면요. 10%라고 하는 할인율, 이걸 이용을 해서 현재 가치화해서 덧셈을 한 거, 이게 MPV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7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가치 기준으로 손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IRR은 지금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할인율에 대한 고려가 지금 없죠, 아직은. 그래서 캐시플로우만 가지고 이게 몇 프로짜리인지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남은 것인데요. 이걸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수익률이 마이너스 수익률이 아니라 7%라고 하는 플러스 수익률이 나왔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사결정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뭐에 대한 고려가 지금 거기에는 빠져 있느냐면 할인율에 대한 고려가 빠져 있습니다. 이 할인율에 대한 고려가 IRR에서도 이제 들어가줘야지만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이 될 것인데요. 아니 IRR은 현금 흐름 그 자체에 남아있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데 뭐 어떻게 또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교를 할까? 이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려보면 결국 이제 이 할인율의 의미가 저희가 이제 이것을 내일 뭐 두 번째 시간 또는 이제 내일 첫 번째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할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때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지는 이제 못하고 설명 이제 내일 드리겠습니다만 결국은 자본조달 비용을 의미하게 되는데 한편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을 끌어다 쓰는 프로젝트 단에서 보면 이거는 자본 조달에 대한 비용입니다만 똑같은 현상을 투자자 입장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뭐가 될 거냐면 내 돈을 쓰게 하는 것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투자한 입장에서 이야기할 때는 자본 조달 코스트, 자본 조달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가 할인율의 의미가 되는데 사실 똑같은 의미로는 투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 그 요구 수익률이 바로 할인율의 어떤 이제 할인율에 반영돼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MPV를 다시 한번 이제 되짚어 보게 되면 마이너스 100원, 30원, 20원, 30원, 30원, 10원이라고 하는 것을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 수익률을 반영을 해서 현재 가치로 환산을 해서 덧셈을 한 개념이 바로 이제 MPV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값이 저희 사례에서는 마이너스 7.0 값이 나와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사결정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IRR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투자 수익률은 얼마이냐면 10%입니다. 10%를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건질 수 있는 수익률은 몇 프로밖에 안 되는 거냐면 7%밖에 안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건 10%인데 실현이 예상되는 수익률은 7%밖에 안 된다. 그럼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기각해야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MPV를 통한 의사결정이나 IR을 통한 의사결정이 동일하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사실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거 있죠. 이거는 그냥 값을 다 더한 어떤 지표.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걸 현재 가치로 네, 요거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지표. 그 다음에 요거는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을 뽑아낸 것에 불과합니다. 결국 의사결정을 하려면 MPV는 지금 제가
이제 자꾸 너무 색깔이 현란해지고 있습니다만 한 번만 더 바꿔보면 이렇게 이제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살짝 회색만 해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은 산출하는 건 이 두 가지죠. 현금 흐름 그 자체와 연도별 현금 흐름 그 자체와 그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하는 할인율 그 두 개를 구하는 겁니다. 그 두 개를 구해가지고 이렇게도 갖고 의사결정을 해보고 뭐 저렇게를 갖고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인데 MPV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현금 흐름에다가 할인율을 적용한 그 현재 가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IRR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 흐름에 내재되어 있는 수익률을 뽑아낸 다음에 이거를 이제 투자 수익률과 비교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그 평가 방법의 차이다 보니까 동일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기각이라고 하는 동일한 이제 의사결정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IRR이 이제 어떻게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이제 PPT로 좀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로 넘어가서 좀 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 닫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왕 저희가 이렇게 엑셀을 해놨으니까 MPV와 IRR, 그러니까 이 IRR의 수학적인 정의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한번 해보면 IRR의 수학적인 정의는 뭐였냐면 M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었습니다. MPV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할인율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헛손질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7.0% 이거 실제로는 좀 더 소수 좀 늘려보면 뭐 이런 숫자가 되겠죠. 네, 7.0047994% 이 숫자를 이제 여기 할인율이 저희가 이제 10% 이자리에다 집어넣었으니까 여기다가 값복사를 해서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초록색으로 뽑아놓은 이 MPV 값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0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는 이제 제대로 나온 것인지 검산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값복사로 여기다가 붙여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특별하게 오류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항상 이런 거 할 때 마음이 좀 떨립니다. 혹시나 여기 안 넣을까 떨리긴 합니다만 그래서 넣어보면 네, 다행히 이렇게 이 값이 소수점 특별히 이제 오류도 없이 잘 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과정을 통해서 IRR의 수학적인 정의 MPV를 0으로 맞춰준 할인율이구나 이것도 그냥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IRR에 대해서도 거의 한 80% 이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 얘기 다 한 것 같은데 그러면 20%는 남았다는 얘기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IRR에 또 남은 또 몇 가지 그냥 실무적인 이야기 요것만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IRR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IRR이 수학적으로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MPV를 0으로 맞춰주는 할인율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IRR이라고 하는 것을 산출을 이제 할 때 이런 뭐 산식 같은 거, 엑셀이라는 산식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우리 대신에 좀 노가다를 해주게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엑셀이 이 값을 우리한테 못 돌려주는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IRR이 분명히 우리는 실행을 했는데 엑셀이 뭔가 오류가 사실 오류는 아닙니다. 오류는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답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상황이 현금 흐름의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양상을 보면요. 양상을 보면 이렇게 제가 그냥 부호로만 이렇게 나타내고 이게 0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일반적으로는 부호가 한 번 정도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투자비가 발생하다가 뭐 이렇게 1차년도, 뭐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시계열로 나타내보면 초기에 투자비가 발생하다가 그다음에 그 투자가 끝나고 점점 이제 플러스에 이제 이런 현금 흐름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호가 이렇게 한번 바뀌게 됩니다만 근데 현금 흐름이 복잡한 어떤 투자안도 있을 겁니다. 이를테면 페이즈 막 2, 3가 있어가지고 현금 흐름이 초기에 투자비가 발생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운영기간이 이어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뭐 페이즈 2가 도래해가지고 투자비가 지출되다가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부호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는 게 많이 나타나는 이제 그런 현금 흐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수학적인 이게 계산이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 IRR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현금 흐름에 복잡함에 따라서 두 가지 숫자를 넣었을 때 IRR이 다 0이 나오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복수의 IRR이 나오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냥 임의로 말씀드려보면 한 10% 정도의 어떤 그럴싸한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MPV가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 나오니까 말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막 5만 프로 이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도 둘 다 MPV가 0이 나오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이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이 이렇게 단순하게 투자 그 다음에 회수 이렇게 딱 한 번만 부호가 바뀌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MPV가 딱 하나, IRR이 딱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현금 흐름에는 복수의 IRR이 도출될 수 있는 이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엑셀은 그것까지 돌려주진 못합니다. 뭐 이를테면 두 개다 세 개다라고 한다면 그 두세 개를 다 돌려주진 못하고 답이 없는데요. 이렇게 답을 못 돌려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뭐 이제 지금 산출할래야 산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산출할 수가 이제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IRR은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MPV를 갖고만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IRR, 현금 흐름이 복잡할 때는 복수의 IRR이 나타나서 산출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지금 저희가 본 케이스는 하나의 현금 흐름을 가지고 마이너스 100원, 30원, 20원, 20원 이걸 이제 저희가 투자한 A라고 그냥 가칭해 볼게요. 즉 투자한 A에 대해서 할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MPV에 의한 결과나 IRR에 의한 결과가 항상 동일합니다. 뭔가가 해야 되겠다. 기각이라고 한다면 둘 다 기각으로 나오거나 둘 다 채택이라고 한다면 둘 다 채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PV와 IRR 결과가 서로 상반되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지금 각각의 케이스를 보시게 되면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MPV에서도 사실은 그 표현이 있었고 그다음에 IRR 일 때도 이제 그런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상호 배타적이라는 게 너무 좀 그냥 복잡한 이름 같습니다만 결국은 투자안이 A, B, C, D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만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투자비가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MPV 큰 거 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투자비 자체가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럴 때 만약에 MPV에 이거 임의로 그냥 기재하는 겁니다. MPV에 의해서는 얘가 1순위고 얘가 2, 3, 4순위인데 IRR에 의해서는 이게 바뀌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를테면 이게 1, 2, 3, 4 이런 순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현금 흐름의 양상에 따라서
이를테면 현금 흐름에 뭐 주로 뭐 뒤쪽에 현금 흐름이 뭐 플러스가 많으냐, 앞쪽에 뭐 마이너스가 많으냐, 이런 이제 현금 흐름의 양상에 따라서 우선순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또 이제 차이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실무적으로 꽤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회사별로 사실은 MTV나 IRR을 다 고려를 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회사나 또는 어떤 실무적인 어떤 판단에 따라서 우리는 MPV를 더 중시하겠다 또는 IRR을 더 중시하겠다, 이런 이제 분명히 실무상의 선호라고 하는 건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안을 갖고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를 의사결정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MPV를 갖고 하든 IRR을 갖고 하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즉 하나의 투자에 대해서 채택과 기각에 대해서는 동일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복수의 투자 안 중에서 1번을 정해야 될 때, 1번을 정해야 될 때는 서로 다른 이제 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염두는 필요하다, 뭐 그런 좀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MPV, IRR 뭐 그런 좀 이야기였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IRR 이제 여기까지였습니다. 나머지 20% 이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저희가 조금 이제 복잡한 뭐 현재 가치 네, 이런 개념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잠깐 좀 정산을 한번 해보면요, 저희는 한 5가지 지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과정에서 아무래도 뭐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좀 지표들을 이렇게 저희가 뭐 발췌를 한번 해보신 건데요. 그 5개 볼 것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 순현재 가치, 두 번째 IRR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셨습니다. 다만 꽤나 좀 복잡하게 좀 느끼셨을 것이, 얘네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의사결정을 하면서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그런 좀 지표들이다 보니까 조금 좀 설명드릴 것도 많고 조금 이제 복잡함이 있었던 그런 지표들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 나머지 지표들은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게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한 지표인 것이죠. 현재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지표입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이제 또 항상 저희의 출발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출발점이라는 게, 아니 이제 현금 흐름을 구해놨는데 이게 현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가치를 고려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뭐 MPV, IRR을 출발을 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회수 기간이나 회계적 이익률은 다소 이론적으로는 좀 맞지 않고 좀 단점이 있는 그런 지표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지표들이다 보니 뭐 또 여러 가지 뭐 이론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만 또 여러 가지 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이제 그런 지표들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나머지 뭐 현재 가치가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단순한 좀 이제 그런 좀 내용들입니다만, 뭐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현재 가치가 고려되지 않는 지표 중에서 또 실무적으로 굉장히 또 많이 사용되는 지표가 바로 이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제 중간에 좀 물을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회수 기간이라고 하는 지표인데요. 뭐 영어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어로는 뭐 PB, Payback Period라고도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뭐 되게 복잡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만 아주 심플하게 초기에 들어간 투자비 있지 않습니까? 초기에 들어간 투자비가 몇 년 만에 회수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회수 기간의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면 각각의 지표들을 보면 MPV는 얼마 원 금액으로서 표현되는 지표였고요. 그다음에 IRR은 얼마 퍼센테이지 뭐 수익률로서 표현되는 지표였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회수기간은 뭐 3년이다, 4.5년이다, 이런 식으로 기간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좀 심플하게 빨리 보시면 투자액을 연간 현금 유입액으로 나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상 여기 계산 방법, 요 칸에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 일반화돼서 공식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러니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연간 현금 유입액이라고 하는 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눗셈으로 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계산 과정은 아주 심플하죠. 지금 저희 너무 복잡하게 돼버렸으니까 얘네들은 좀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숨기기 하고. 지금 이제 심플하게 우리 현금 흐름만 이거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현금 흐름에 대한 회수 기간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회수 기간은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누적 합계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누적 합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초기에는 마이너스 100원이 투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있으면 이 중에서 30원만큼은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미회수 금액이 마이너스 70원만큼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또 20원만큼 누적적으로 회수를 하니까 누적 미회수된 금액, 누적 미회수된 투자비가 50원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0원 회수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는 사업과 관련된 현금 흐름을 이렇게 누적 합계를 다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누적 합계를 내보면, 네, 그래서 여기서 앞에만 그냥 이렇게 고정시키고 계속 끌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차년도에는 30원 회수가 돼서 70원 남아있고, 그 다음에 50원 남아있고, 20원 남아있고, 4차년도에 가서야 이렇게 누적 현금 잔고가 플러스로 이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누적 현금 잔고가 마이너스를 달리고 있다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이 바로 이 회수 기간이 달성되는 시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를테면 뭐 4년 차에 이제 회수 기간을 달성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는 4년 차에 누적 현금 잔고가 0 이상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계산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뭐 현재 가치고 뭐 개념이 필요 없죠. 말 그대로 그냥 다 누적 합계만 하면 나오는 아주 쉬운 이제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용어를 이야기할 때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하는 뭐 PB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게 실무에서 쓰는 표현이다 보니 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많이 볼 수 있는 표현이 캐시 BEP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캐시 BEP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때 이제 BEP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될 건데요. 포인트. 네. 그래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는 이제 이분을 깨는, 요즘 뭐 이분이라는 말이 너무 유행이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이 이분하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말하면서 되게 좀 웃긴 말이 아닌데 좀 재밌는 말이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수익과 비용이 이분하다는 얘기는 수익과 비용이 같아져서 사실은 이익이 빵원이 되는 지점을 저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매출이 적은 구간에서는 손실이 나고 있다가 이
이걸 깨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을 딱 깨서 이제 요 시점부터 이제 플러스가 이제 달성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똔똔이 되는 지점을 저희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캐시 BEP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런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의 어떤 이제 정의랑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누적 잔고가 누적 기준의 현금이 언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느냐라고 해서 그냥 실무에서는 캐시 BEP가 뭐 4년 차에 달성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페이백 피리어드 뭐 PB가 뭐 4년 차에 달성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캐시 BEP가 4년 차에 달성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실무적으로 그냥 쓰는 그냥 용어이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회수 기간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좀 저희가 의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좀 서베이를 많이 해본다고 하더라도 이 회수 기간 있죠. 뭐 이를테면 회수 기간이 지금 저희가 4년 차에 달성된다라고 했는데 이 숫자 하나만을 갖고 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는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이를테면 5년 이내 도래하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회수 기간이 뭐 5년 이후에 도래하니까 이 사업을 이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회수 기간만 갖고 이제 의사결정을 일반적으로 하진 않죠. 그러니까 즉 이걸 좀 의미를 살펴보면 다시 좀 이제 총괄적으로 나와 있는 요 표로 한번 돌아가 보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지표들 있죠. 이게 주된 의사결정의 지표로 많이 활용되는 지표들입니다. 그러니까 MPV나 IRR 이걸 갖고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뭐가 1번이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이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뭐가 될 거냐? 뭐 실무적으로 안 뽑아보냐? 아니죠. 굉장히 많이 뽑아보는데 이 회수기간은 주된 의사결정의 지표라기보다는 보조적인 목적으로 뽑아보는 이제 그런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투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간에 지금 이제 현금을 유동성이라고도 많이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지금 이제 유동성이라고 하는 이 현금 자체가 투자비에 묶이는 거죠. 묶여 있다가 이게 이제 얼마 만에 이제 나한테 회수돼서 들어오는가? 이거는 수익률은 수익률대로 봐줘야 됩니다만 자금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현금 흐름만 뽑아 놓으면 그냥 누적 합계만 하면 아주 쉽게 뽑아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지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된 의사결정이라기보다는 자금의 어떤 뭐 흐름이라든지 뭐 자금의 어떤 유동성이 다시 이제 회복이 되는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투자라고 하는 판단에서는 또 이제 필요한 항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로 보조적인 목적으로 많이 살펴보는 게 바로 이런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현재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지표가 바로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지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현재 가치라고 하는 개념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 나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는 또 지표가 될 것인데요. 바로 이제 ARR이라고 하는 지표는 또 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RR은요, 이거는 공식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뭐 의미도 의미입니다만 공식으로 보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아주 심플한 의미입니다. 뭐냐면 투자비 대비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인지, 투자비 대비 예상되는 이익이 얼마인지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비 대비 이익, 투자비 대비 이익. 사실은 지금 저희가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파트에서는 이 지표를 ARR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투자 타당성 검토라고 하는 이제 이 상황은 뭐가 될 거냐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투자비 예상이 얼마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연도별로 예상되는 이익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이제 의사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이 개념을 저희가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 투자비 대비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너무나 익숙한 개념이 되고 언제 또 많이 활용이 되는 개념이냐면 이걸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개념을 성과평가의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과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액추얼리 나온 숫자에 대해서 이 성과가 좋은 숫자인지를 평가하는 이제 그런 또 관리 회계적인 또 분야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분야라고 하니까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성과평가라고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이 될 겁니다. 이를테면 23년도에 실제 어떤 뭐 사업 부서라든지 또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 20억이라고 하는 성과가 나왔습니다. 이익이 이제 20억이라고 하는 것을 뽑아냈는데 근데 저희 처음에 다시 미니 사이즈로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사실은 조달이 돼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투자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이익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20억이라고 하는 어떤 이 이제 금액은 투자한 거랑 비교를 해봐야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서는 1000억 투자를 집어넣고 20억을 만들어내는 사업부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500억만 넣고 20억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사업부서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과평가 목적으로는 투자비 대비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살펴봐야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 자체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투자비 대비 이익을 살펴봐야지만 적절한 이제 성과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저희가 ROI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뭐 리턴 온 뭐 인베스트먼트가 될 겁니다. 세로로 쓰려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인베스트먼트. 네, 그러니까 투자 대비 얼마나 이익이 나오는가를 이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런 성과평가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보신 이제 그런 쉬운 개념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 조직은 각 사업부에 대해서 성과평가를 할 때 ROI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신규 사업을 이제 하나 하려고 해요. 근데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예상되는 ROI를 뽑아볼 수가 있겠죠. 물론 MPV나 IRR 이런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상되는 투자비 뭐 초기에 뭐 1000억이 들어갈 거다. 그다음에 5개년도 동안 뭐 100억씩 뽑아낼 거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1000억분에 뭐 100억 해가지고 이렇게 연도별 예상되는 즉 이 신사업으로 인한 ROI 효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뽑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ROI가 요 놈이 들어오면 뭐 희석이 되겠네 또는 요 놈이 들어오면 우리 ROI가 더 커지겠네 이런 식으로도 이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이제 ROI를 중시하시는 회사 입장에서는 신사업을 독립적으로 이렇게 ROI로 뽑아보는 거 이것도 이제 꽤 큰 의미를 이제 가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상되는 ROI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회계적 이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또 살펴보는 그런 조금 그 나름의 또 장점도 있을 것이다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계적 이익률이 되는데요. 얘도 마지막으로 계산도 한번 해보시면 개념이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비 대비 이익이 될 것인데요. 투자비는 이렇게 저희가 플러스로 이렇게 부를 반영을 하고 분수로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ROI처럼 실제 액추얼 성과, 성과, 즉 23년이다라고 한다면 숫자가 딱 하나밖에 없겠습니다만 이거는 미래의 단연간의 현금 흐름에 대한 그것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평균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해서 예상되는 현금 흐름
그러니까 투자 이후에 예상되는 현금 흐름을 이렇게 평균을 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24% 정도라고 하는 ROE가 ROI가 평균적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숫자도 이제 뽑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 개념 어디에도 사실은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다소 이론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ROI를 예측해보는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지표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ARR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저희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DSCR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에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보시게 되면 왼쪽 4개까지를 보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개가 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왼쪽 4개를 보시면서 얘네들은 뭔가 이제 현재 가치가 고려가 되어 있는 지표들이고, 그 다음에 얘는 뭐 현재 가치가 고려되지 아니한 지표이다. 뭐 그런 좀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이제 이 왼쪽 4개랑 오른쪽 1개의 또 이제 결정적인 좀 차이를 좀 말씀드려보면, 이 왼쪽 4개는 주로 사업을 이게 무자르듯이 나눠지진 않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보는 지표냐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거는 주로 이제 사업 추진 주체가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될 것이고요. 이 DSCR이라고 하는 지표는 우리 뭐 금융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또 익히 또 원래부터 알고 계시는 지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주로 금융기관, 즉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조달해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살펴봐야 되는 지표가 바로 DSCR이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 좀 말씀드려보면, 이 공식 산식에 대해서 이제 뒤쪽에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런 거 좀 보겠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이쪽 지표들은요, 뭐 특히나 이 이제 사업 타당성 검토의 어떤 주된 지표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MPV나 IRR 이런 걸 갖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제 사업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IRR이 50%가 나오느냐, IRR이 70%가 나오느냐. 근데 조금 숫자를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IRR이 200%가 나오는 것과 IRR이 300%가 나오는 것, 이거는 추진 주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이게 뭐 말 그대로 연간 수익률이 1%포인트도 아니고 100%포인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될 건데요. 근데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어떨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금융기관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금융기관 돈 빌려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돈을 빌려줬으면 내 돈 100억을 만약에 빌려줬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딱 떨어지는 10%라고 한다면 내 돈 100억 빌려주고, 그다음에 따박따박 나한테 10% 안정적으로 갚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원금 딱 100억 안정적으로 갚고, 이게 금융기관 입장에서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IRR이 200%가 아니라 300%라고 한다면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좋아는 하겠죠. 수익성이 꽤 높은 사업이네요 라고 좋아는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이득이 난다라고 한들 사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안정성이 좋아질 뿐 캐시플로우 자체가 바뀌진 않을 겁니다. 그냥 어차피 이 기업이 이 프로젝트가 망하지만 않으면 나는 약정되어 있는 100원과 그 다음에 이제 뭐 10원과 100원이라고 하는 원리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주된 검토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제 왼쪽에서는 이 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부채 상환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 더 드릴 겁니다만, 이거는 원리금이라고 하는 거, 금융기관에서 받아가야 되는 원리금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제 발생하는가, 이 안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바로 DSCR이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잠깐 좀 쉬셨다가 구체적인 이야기 또 12시부터 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